이슈토크입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에서도 향후 장기화할 코로나19의 극복 방안으로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의 공공의료 실태를 진단해보고요.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좀 중요성 그리고 부산 지역의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더 길게 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가 좀 많이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사례가 흔치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부산이 정말 취약하긴 합니다만 사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가 많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는 부분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공공의료가 자꾸 대두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책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하나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필수 영역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면 뭔가 이제 세금 먹는 하마, 뭔가 이제 적자 논란이 늘 있었고 국가가 왜 꼭 저렇게 좀 돈이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세금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과 같은 소위 말하면 진료 행위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진료 행위들이 있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라고 일컫는 산부인과라든지 어린이 재활이라든지 장애인 진료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그동안 좀 소외되어 왔고 공공의료가 좀 떠안았던 여러 가지 무게들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이거 기존의 의료 체계 안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공공의료라는 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구나. 어떤 돈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수 영역으로 전환이 되었다. 나중에 뒤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방이라든지 교육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처럼 이제 공공의료도 어떤 이제 수익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된다,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아무래도 많이 전환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곧 반영되는 것이 향후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민낯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지역 공공의료 체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에 뒤따라서 돼야 될 일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체계가 이제 인식의 수준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의료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저희가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운동을 해왔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공공의료 체계는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체계를 이야기할 때 감염병 대응 체계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방역 체계가 있고요. 일컬어서 역학조사로 대표되는 방역 체계가 있고 진료 영역으로 대표되는 이제 진료 체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공의료 체계라고 할 때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국면에서 체계를 이야기하자면 역학조사가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라는 방역 체계를 짚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진 환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료를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진료 체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방역 체계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K 방역 이야기도 나왔고 모범국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나왔습니다만 부산의 사례를 빗대봤을 때 부산에 과연 역학조사 체계가 얼마만큼 좀 탄탄한가? 일선 보건소에서부터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부산의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부산 지역의 역학조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제 직영 체제가 아니라 위탁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그 살인 사건을 민간 탐정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유를 받을 정도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이제 위탁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지속되거나 고용이 안정되지 못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역학조사를 그렇다고 역학조사관이 또 많이 충원이 됐느냐라고 보면 코로나19 초기 때와 비교했을 때 부산의 역학조사관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되면서 부산시에 있었던 분이 또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이직한 분도 계셨고요. 뭐 개인의 선택을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학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켰냐라고 봤을 때 역학조사관이 늘지도 않았고 보건소의 인력이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그동안 더 많이 받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여력도 사실은 좀 미흡했다라고 보면 방역 체계도 조금 좀 그동안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많이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냉철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듣기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때 3시, 4시 퇴근하시고 7시 출근하신다고 하루 두세 시간도 남짓 못 주무시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예산이 고갈돼서 시간의 수당, 근무 수당도 못 받으시면서 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방역 체계가 정비되지 못했다라는 건 정말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만 지역의 방역 체계는 좀 부실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진료 체계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희가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부산의료원 말고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지속해왔던 의료안전망 영역, 공공병원이 원래 해왔던 어떤 그 취약계층 진료라든지 지역사회의 안전망 기능을 해왔던 역할을 오롯이 포기하면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진료체계는 두말할 것 없이 정말 부산의료원 하나만으로 대응해왔다. 부산의료원 안에 계신 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이 정말 헌신해왔고 두말할 것 없이 부산의료원이 많은 무게를 감당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산의료원만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공공의료 체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에 공공의료 체계를 보자면 방역 체계도 미흡하고 진료 체계도 부산이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8개월, 9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도 인력을 훈련시키거나 뭐 민간 병원을 동원하거나 어떤 뭐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서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역시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쓴소리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의 공공보건 의료벨트가 좀 잘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많이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서부산 의료원 건립, 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의 정도, 진행 정도는 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선 7기 대표 공약으로 공공보건의료 벨트라는 공약이 나왔죠. 이게 부산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으로 세분화해서 서부산권역에는 서부산의료원, 중부산권에는 부산의료원, 동부산권에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통해서 공공의료 기관을 좀 늘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이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단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사회안전망, 의료안전망 영역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만큼 부산 지역의 또 건강격차가 심각하고 건강 수준이 나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반영돼서 공공의료 벨트라는 근사한 이름의 정책이 됐습니다. 근데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올라가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된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몇 개월이라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예타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상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 자체가 비용 대비 편익을 보는 제도인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할 때 공공병원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료 행위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받아도 이거는 병원에서 수익 행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병원의 주 수익 원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조사 과정에 반영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료 안전망 기능, 여러 가지 사망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일 때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KDI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 수준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일을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면 할수록 이제 소위 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서부산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실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까지 있고요. 서부산의료원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전의료원인데 대전의료원도 2년을 넘어서 지금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건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기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제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발의하셨고, 뭐 부산에는
조경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법안 발의 통과가 좀 돼야겠다는 좀 기대를 좀 기대라기보다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1채권자가 부지를 매각까지 구입하고 난 이후에 부산시가 사실상 이제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지난 5월, 6월이었나요?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었죠. 타당성 조사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발표를 최종 보고회 발표를 했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게 용역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용역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와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어갈 수 있게끔 부서 간 협의를 빨리 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부산시 향후 과제고요. 그런 과제가 사실은 진행이 돼야만이 민간 매각이 더 이상 우려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네. 이런 협의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제1채권자가 혹여 다른 마음을 먹게 되면 다른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뭐 서부산의료원, 뭐 동부산의 침례병원을 보면 시가 의료원 한다던데 왜 아직도 안 했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그만큼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절차 자체가 그렇죠. 너무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데 걸림돌인 제도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이제 서부산의료원도 그렇고 동부산의료원도 그렇고 향후 절차를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별개로 이제 동부산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제2지경병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좋은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평가는 차처하고라도 이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연말에 건강보험공단 관련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 결과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부산시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용역을 이제 공공병원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좀 약간 좀 이제 미온한 태도를 좀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산시가 좀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어느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설립되는 방안을 다 고려하면서 좀 추진해야 된다. 어떻든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네네네.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향후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좀 밟아가는 일이 물론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체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의료원 하나만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도 좀 밀접하게 관계부처 협의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역시 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공공의료시설의 사실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좀 우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뭐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조금 전에도 의견을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그 지방의료원이 흑자가 나왔다. 부산의료원도 흑자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웃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병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거나 과잉 진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네.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말은 재료를 안 좋은 걸 쓰거나 그렇죠. 병원 노동자들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그런 방식의 운영비 절감이 있고요.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해서 소위 말하는 환자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해서 수익을 부가적으로 그렇죠. 창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수익을 냈다,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공병원이 흑자를 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그런 네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나 국가에서 이제 국비나 시비로 이제 보조해준 예산들이 있다는 말인 거죠. 공익진료를 했을 때 어떤 뭐 심내혈관 사업이라든지 특화 사업을 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환자를 이제 많이 또 어쩔 수 없이 진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익진료 결손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매년 5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통틀어서 계산했을 때 흑자가 나온다는 말이죠. 실제 네. 그런 어떤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고 나면 당연히 적자가 그렇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흑자가 났다고 했을 때 단순히 기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흑자가 아니면 지방의료원을 더 지으면 안 되냐, 공공병원 더 지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이 음압병상 메르스 이후에 23병상 확충했을 때 병상이 텅텅 비었는데 이제 부산의료원을 소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악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부산의료원에서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냉정하게 그때 당시로 시간을 되돌려서 가보면 저 적자투성인데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례 없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음압병상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부산의료원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부산 어떤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네. 진료를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 필수 진료 영역을 감당하고 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런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곳이 공공병원이다라는 인식으로 본다면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앞으로 더 이상 좀 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네. 그런 경험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제 장애인 진료라든지 어린이 재활이라든지 여러 좀 지역에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수 진료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조금 더 이제 공공병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공공병원에서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공의료시설에서도 수익성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심하지 않습니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면 일반 환자들은 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사립병원에서는 안 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소극적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립병원을 그래도 조금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위급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립병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잊혀지긴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초기 때 이제 그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민간 병원들이 참여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를 병원 내에서 나눠서 병원 내 감염 없이 호흡기 질환자는 호흡기 질환을 안전하게 치료받고 비호흡기 질환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 진료인 거죠. 코로나19 이전에 다 받았던 진료를 병원에서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코로나19 환자와 비호흡기 질환 환자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제도가 아니라 비호흡기 질환 환자만을 진료하는 하나의 병원의 어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이 효과가 있었지. 네네. 실제 어떤 부산의료원이 떠안았던 어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민간병원과 분담했던 효과는 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제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를 함께 치료하고 내지는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또 이제 다른 질환을 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헤트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를 앓으시면서 이제 코로나19를 앓으신 환자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느냐. 이거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질환이 호흡기 질환과 같이 있을 때 어느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역량을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안심병원에서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병원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병원이 대학병원 외에는 부산 지역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든 공공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유입하고 이게 좀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비용 손실을 보전해 준다든지 민간병원의 어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국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장비나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조금 이제 민간병원이 우려하고 있는 수익에 대한 어떤 우려 보전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간병원에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대학병원도 네네. 공사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게 좀 시설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서 근데 앞으로 좀 더 이제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이게 같이 좀 협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개보수라든지 어떤 비용적인 부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염병 관리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이제 초에도 제가 코로나19 처음 유행할 때도 인터뷰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감염병 관리 기관이라고 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산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34곳인가 지정이 네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료원이 이제 호흡기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민간 병원이라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호흡기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정된 감염병 관리 기관이 어떻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일정 부분에 좀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또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민간의 좀 비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함께 동원이 돼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부산시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부서 간 칸막이가 그러니까 부서가 많이 좀 너무 나눠져 있고 협업이 좀 안 된 상황이고 최근에 또 여러 이 공공의료 기관을 관리하는 중책 부서인 건강정책과의 이제 무경험이고 비전문가인 행정직 공무원이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립병원 그리고 또 사립병원 참여 방안은 또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네네. 이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시과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또 시 내부적으로 또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심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조금 더 이제
건강정책과와 보건위생과에서 좀 고려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 공공의료기관의 실태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